자,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에 대한 의혹 제기를 이어갔습니다. 어제는 민주당의 한 명의 현역 의원으로 하여금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국정농단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게이트 정장병력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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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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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가 사업을 활용해 자기 재산을 축제하려 했다면 이것은 마땅히 탄핵 사유가 될 것입니다. 마이동풍 우이독경 정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을 또 국정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농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년간 준비했던 정상적인 국가 정책을 하루아침에 뒤바꾸려고 이런 꼼수에 의도적 혼란까지 야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경고합니다. 글쎄요, 김두관 의원은 탄핵 사유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탄핵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김유정 의원님은 좀 김두관 의원의 주장, 이재명 대표의 국정농단 좀 어떻게 동의가 되시는지요? 네, 이제 관련한 TF에 참여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국토위원이시기도 한데 우선은 저는 17일 날 국토위가 열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요? 네, 현안 관련해서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것저것 조목조목 따지게 될 텐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명확하게 판단을 할 것 같고요. 이제 탄핵까지 거론하는 거는 이제 김두관 의원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현재로서는 17일 국토위 상임위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여부에 대한 결정. 아마 국민의힘이 지금 같은 태세로라면 안 한다고 하기 쉽겠죠. 그러면 단독으로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예.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원희룡 장관이나 또 국토부에서 조금 진실을 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문제의 본질은 이거잖아요. 정권이 몇 번 바뀌는 동안에도 원하는 양서면이었고 2021년에 예타를 통과할 때도 양서면이었는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고 군수가 바뀌고 난 다음에 왜 강상면으로 갔느냐. 그런데 그 강상면에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 그러면 이 절차를 과정에서 뭐가 문제는 없었느냐. 왜 이렇게 변경이 됐느냐.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토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이유로 이렇게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고 명쾌하게 설명을 하면 되는 문제였어요. 예. 그런데 그 설명은 안 하고 매번 해명이 바뀌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캥기는 게 있다는 반증 아니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예. 한 가지 덧붙이면 원희룡 장관이 계속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자,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양평 땅 있는 거 몰랐다고 했는데 이미 드러났죠. 알고 있었다는 거. 네. 국감에서 분명히 질의했죠. 자, 두 번째는 본인은 장관 취임 후 3일 후에 용역 결과 보고서 받았다고 했잖아요. 보고를 받았다고.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보고받은 내용은 인수위 출범 후에 용역을 착수했다라는 것을 보고받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본인 인수위 과정에 다 참여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가라고 하지 말고 진실을 팩트를 말해라. 얘기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원희룡 장관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시오. 김재섭 위원장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진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바탕으로 민주당에서도 공격을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응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국토부 장관의 말이 아니라 민주당의 반응이에요.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당연히 그 국책 사업 가운데서 대통령의 부인이 뭐 이익을 얻었다. 근데 만약 그 가운데서 압력이 가해졌다. 여기는 당연히 그 범죄 사유죠.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김두관 의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재산을 축적했다면 이것은 탄핵 사유다. 가정의 기초에서 탄핵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도 당연히 대장동 의혹 때문에 돈을 수수했다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면 감옥을 가는 거죠. 하지만 저희가 가정의 기초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 공방 물러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잖아요. 드러난 혐의라든지 아니면 재판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지 탄핵이라고 하는 큰 말이 이렇게 가정의 기초에서 아직 사실관계를 양쪽이 다 공방을 펼치는 상황에서 꺼낸다는 것은 민주당이 지금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자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논박을 하기보다는 예. 이것 자체를 정권을 공격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것 자체를 정쟁화해가지고 정책 이득을 얻겠다라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는 대단히 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정쟁을 넘어서 이 여야 간의 대리 고발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자, 뭐 서로가 서로를 막 고발하고 이런 양상까지 번졌는데요.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1조 8천억 원이나 들어가는 국책 사업을 국토부 장관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백지화할 수 있는 것입니까? 국책 사업이 장난입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중단하는 것 또한 직무유기고 직권남용입니다. 최재관 이분이 그 양평의 지역위원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관련이 없는 원희룡 장관이 어떤 직권남용을 했다, 변경에 뭐 어떤 지시를 했다 이런 취지로 고발을 했는데 자신들의 어떤 비리를 감추고 있는 그런 정치 꼼수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고. 자,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가운데 어제는 민주당의 경기도당 관계자들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자 오른쪽, 오늘 국민의힘 소속의 이종배 서울시 의원이 원희룡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의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최재관 위원장을 이종배 시의원은 또 맞고발을 했습니다. 최재관 위원장이 허위 사실을 이야기했다. 따라서 명예훼손 그리고 무고 혐의로 최재관 위원장을 또 맞고발하는, 서로가 서로를 고발하는 고소 고발전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자, 서울 양평 고속도로 글쎄요,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뭔가 절묘한 해법이라는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의 공방이 아닌 정말 우리 양평 군민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도로가 지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십사. 어제 이어서 오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